요즘 들어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왔지 하고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세월 탓이라 말씀하시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뇌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뇌를 편안하고 또렷하게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담 없이 그러나 소중하게 천천히 따라오세요.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당연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변화가 평범한 노화와 주의가 필요한 신호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깜빡임이지만 조금씩 일상 속에서 잔물결처럼 퍼져 나갑니다. 어제 저녁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속 시간을 잊거나 익숙한 사람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계속 찾아보게 되진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의 출발점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몸속의 잔잔한 염증일 수 있습니다. 입안, 장, 혈관 속의 염증이 천천히 뇌로 영향을 미치면 기억 회로가 흐려집니다. 뇌는 생각보다 섬세하고 맑은 혈액과 충분한 산소,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작은 먼지 하나에도 톰 어디 바퀴가 걸리듯 뇌도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6세 유정호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납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드라마를 보다가 배우 이름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하다가도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걱정이 커지셨죠.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질환은 아니었지만 혈액 흐름과 염증 지표가 조금 흐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했으며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생활 루틴을 차근차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밤 10시 전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3주 정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어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드라마 배우 이름도 술술 나왔다고 하셨죠. 증상을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의 시작을 부드럽게 관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가볍게라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깜빡임이 생겼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날 컨디션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의 신호는 미세하지만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깜빡임이 늘어났다면 언제, 어떤 상황인지 작은 수첩에라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한 번쯤은 전문가와 상담을 예약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확인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잇몸이 붓거나 입이 마르는 일이 반복되면 그냥 불편함이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양치질을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을 더 마시면 낫겠지 생각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며 이런 가벼운 증상이 기억력 저하와 연결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입안 문제를 단순히 치아의 문제로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 건강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입안 세균과 염증은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뇌의 방어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이 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함께 이동하면 뇌 속 미세한 혈관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건강을 위해 물이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는 습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이것이 뇌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뇌 건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한 번에 많이 아니면 조금씩 나누어서 드시나요? 72세 이말순 여사는 밤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아침이면 머리가 멍하고 무거워서 하루 종일 개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점점 낮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방금 한 일도 가물가물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고 본인도 그게 느껴져서 많이 답답해 하셨죠. 자세히 여쭤보니 밤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으셨고 낮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셨습니다. 먼저 입호흡을 고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코 막힘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잠들기 전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도록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구강 관리 루틴도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지키기 시작하셨죠. 2주 정도 지나자 밤에 입이 마르는 일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생각이 덜 흐리고 집중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대화할 때 이전보다 반응이 빠르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입과 수분, 전해질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방향만 바로 잡아도 뇌는 금방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건조한지 불편한지 가볍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물은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조금씩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루 6번에서 8번 정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일이 희미해지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잠은 충분히 자는데 쉬었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은 7시간, 8시간인데 왜 피곤할까요? 단순히 잠을 잔 시간보다 잠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잠만 반복되면 몸은 쉬어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방을 정리하듯 뇌 안의 노폐물을 내적 수액이 흘러가며 씻어내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의 청소 시간이 사라져서 다음 날이 더 흐릿해집니다.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 거실의 강한 조명,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생각의 회전이 모두 이 소중한 시간을 방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69세 전영수 어르신은 자주 깨는 잠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밤에 이 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아침엔 개운하지 않아 하루 종일 피곤하셨죠. 낮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말이 잘 이어지지 않고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도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본인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처음엔 불면증이 심한 건 아닌지 걱정하셨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수면 환경과 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도 거실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셨고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며 걱정거리를 머릿속에 담으셨습니다. 또 저녁 식사를 늦게 하시고 과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면 환경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자주 깨셨지만 2주가 지나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중간에 한 번 정도만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제 일이 또렷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가족들도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뇌가 청소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억력 회복의 가장 단순한 지름길입니다. 잠은 의무가 아니라 뇌가 기지개를 펴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줄이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멀어지세요. 늦은 저녁 과식이나 카페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누구나 하루 3끼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이 기억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좋은 연료를 원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그냥 배만 채우는 식사와 뇌를 깨우는 식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뇌는 지방이 60%나 차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호 전달을 빠르게 만드는 윤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단백질은 하루 종일 집중력을 유지하게 하고 저녁에 드시는 발효식품은 장을 편안하게 해서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블루베리, 포도, 가지처럼 진한 색을 가진 과일과 채소는 뇌세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라오나요? 75세 송현자 여사는 평소 건강을 위해 기름을 최대한 피하셨습니다. 채소는 삶아서 드시고 밥은 흰 쌀밥만 드셨으며 고기나 생선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머리가 자꾸 뿌옇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오전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멍해지고 저녁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쳤다고 하셨죠. 기억력도 점점 나빠져서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함께 방문하셨는데 식단을 들어보니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좋은 기름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하루 한 스푼씩 밥에 넣거나 나물에 무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챙기셨고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김치,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을 빠뜨리지 않으셨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 한 줌이나 포도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름을 먹는 게 불편하셨지만 2주쯤 지나자 오후에 멍한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장을 보러 가도 사야 할 것들이 잘 기억났고 머릿속이 덜 뿌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대화할 때 전보다 훨씬 또렷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기억력은 반응합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건강한 오일을 한 스푼 넣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이 좋습니다. 과일은 진한 색을 가진 것을 한 줌씩 드세요. 아침에는 단백질을 꼭 챙기고 저녁에는 발효식품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뇌를 깨웁니다.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할 때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먼저 기본 루틴을 2개월 정도 더 탄탄히 유지하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정 성분들을 전문가와 상담 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전달을 돕는 성분과 염증을 낮추는 성분, 그리고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하는 성분을 함께 섭취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오르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독서 모임에서 말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말이 멈추지 않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고 다시 모임이 기다려진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대화할 때 예전처럼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뇌는 관리에 응답합니다. 기본 루틴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충실히 지킨 후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성분과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이어가세요.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보살피고 작은 선택이 쌓일 때 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의 나이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